요즘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LA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남승현 리얼티 스퀘어 앤드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티 스퀘어 대표 브로커로 있고요. 또 요즘 대세인 유튜브에 부동산 PD로 활동하고 있는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미국 부동산에 대한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워낙 크다 보니까요. 대한민국 땅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노던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북가주, 남가주로 분리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는 캘리포니아 다 쓸 수 있지만 남가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크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LA 뭐 또는 사투리로 LA라고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LA는 어떤 게 좋으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정말 그 지중 해양성 기후에서 1년 12달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코비드가 굉장히 장궐할 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남가주 캘리포니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노르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쪽 LA 쪽에 있는 실리콘 비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모니카, 그다음에 저기 베니스 비치 같은 곳에 많은 그 IT 기업들이 오시면서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게 오면서 실리콘 비치로 탄생을 하면서 LA 하면 유명한 헐리우드 우리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치면서 큰 효과를 내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따라서 부동산이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임대 시장도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뭘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 절차, 내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부동산을 사야겠다. 우선 집을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쇼핑을 합니다. 하우스 헌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괜찮은 부동산을 찾았다 했을 때는 계약서 make an offer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이 이제 셀러, 바이어, 컨트랙이 되면 open to escrow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가 진행이 다 되고 난 뒤에는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는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바이어가 돼서 집을 살 때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융자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홈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의 상태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신체 검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집에 물이 샌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플러밍에 문제가 있다든가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홈 인스펙션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융자와 홈 인스펙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마일 인스펙션이 있는데 터마일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벌레인데. 근데 어디에 해를 끼치냐면은 건물에다 해를 끼쳐요. 이렇게 터마일이 이렇게 건물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터마일 인스펙션을 해서 터마일 트리트먼트 고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집 감정을 하게 됩니다. 집 감정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집을 살 때 그 개인의 크레딧 융자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보기 때문에 직감정, 어프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렇게 구매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게 꼭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요. 컨틴전시 리무브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은 이 말은 꼭 아셔야 돼요. 컨틴전시 리무브가 뭐냐면은 내가 에스크로, 즉 계약이 바인딩이 되고 나서도 바이어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 이전까지는. 근데 컨틴전시가 리무브가 되고 나서는 내가 집을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보통 이제 구매 금액의 한 3% 정도를 내게 되는데 그 계약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틴전시 리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세금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세금을 다 아는 CPA가 아니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국에서는 취득세를 내죠. 미국에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네, 단 제가 밑에 써놔놓은 게 있는데요. supplemental tax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의 기준이 내가 구매했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에는 20년 전에 사서 10만 불에 샀어요. 그러면은 10만 불이 내 재산세의 기준이 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비슷한 집인데 내가 100만 불에 지금 샀어요. 그러면은 100만 불에 적용이 돼서 프로퍼티 텍스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supplemental tax는 뭐냐면은 내가 집을 사서 계약을 해서 클로징을 하면서 그 프로퍼티 텍스의 기준을 그 전에 셀러의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집값이 더 올랐다라면은 재산세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supplemental tax라는 걸 내는 거지 취득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네. 이게 좀 막 믹서가 됐어요. 이게 화면이 없는데요. 그냥 할게요. 두 번째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슨 텍스를 내냐면 보유세, 재산세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밀리언을 했으면 1밀리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1%를 정합니다. 그리고 시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 1.1, 뭐 1.2, 1.25까지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1년에 이것을 두 번을 나눠서 냅니다. 그리고 멜로로즈 텍스라는 게 있어요. 멜로로즈 텍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를 개발을 할 때 내가 그 주택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멜로로즈 텍스를 내는데 그거는 한국말로 조금 풀이를 제가 해보니까 사회 뭐 개발 분담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에 멜로로즈 텍스를 좀 더 더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얼바인에서는 대부분이 이 멜로로즈 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멜로로즈 텍스는 분양 가격의 0.6%를 멜로로즈 텍스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얼바인의 오차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텍스와 멜로로즈를 합쳐서 한 1.45%인데 그레이팍 같은 경우에는 1.9%가 되니까 그것 또한 내가 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1%에서 1.25% 플러스 멜로로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산세,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는 거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은 면제를 받는 게 있고 공제를 받는 게 있는데 내가 개인 소득을 신고할 때 재산세 낸 부분만큼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굉장히 많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 재산세를 공제를 받는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집을 사는 경우가 이 혜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절차, 그 다음에 세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안전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게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미국에 아무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 차트가 빠져서 넘어간 게 있는데요. 세금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제가 좀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얘기했는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 불에 사서 150만 불에 팔았으면 50만 불이라는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싱글인 경우에는 25만 불, 부부 합사는 경우에 50만 불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0만 불에 사서 렌트를 줘요. 근데 이 집이 한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50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상가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렌탈 프로퍼티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세금을 연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구글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1031 exchange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50만 불에 사서 100만 불에 팔고 그러면 50만 불이 생겼을 때 그거를 텍스를 안 내고 디퍼가 되고 그러면 내가 150만 불짜리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돼서 또 50만 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팔고 200만 불짜리 또 사시면 텍스가 계속해서 연기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내가 이걸 팔고 새로운 것을 사지 않을 때까지는 1030 익스체인지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50만 불이 생겨서 세금을 낼 때는 50만 불을 지금 내지만 연기가 될 때는 이 50만 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내가 지금 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10만 불을 내는 것과 10년 후에 10만 불을 내는 것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withholding tax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원천 징수세예요. 근데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었을 때는 원천 징수세가 없습니다. 이걸 내는 withholding tax를 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집을 사서 100만 불에 사서 150만 불에 50만 불에 이득을 보고 팔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withholding을 1년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내국인 경우에 아까 임대하는 프로퍼티다 그럴 때는 한 3.3%를 withholding을 합니다. 한 1년 정도요. 그래서 IRS에다가 withholding 했다가 텍스가 클리어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딱 다른 게 요거 하나예요.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withholding tax. 그러니까 취득세나 이런 거 없으니까 다 똑같고 재산세도 똑같은데 withholding tax만 외국인과 미국인과의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은 매매 금액의 10%를 withholding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1밀리언이 넘어가면은 15%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이게 PPT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았을 때에 대한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세금은 각각 다르니까 결국은 디테일한 거는 회계사님께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은 미국 부동산에 대한 5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좋은 점은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아까 기축통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달러를 투자하는 형태로 또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또 집을 사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를 하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임대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는 기준이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NOI라 그래서 내가 5,000불을 받으면 렌트비를 여기에서 모든 비용을 뺍니다. 뭐 유틸리티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다 빼고 모계지만 빼지 않고 그것을 순수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신다 그러면 월 렌트비를 한 4,500불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그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참 미치겠네. 이게 1번이 빠져먹고 2번으로 올라갔어요. 네. 첫 번째는 임대부동산인데요. 제가 위로 올리고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차트가 없어져서. 첫 번째 제가 5가지로 설명을 드는 첫 번째는 임대부동산입니다. 이거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집을 갖고 있는 건 투자라는 거는 따라오는 거지만 내 집이 아닌 다른 걸 하는 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임대부동산입니다. 내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놨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인컴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상승이 된다라는 거, 이 부동산의 다 공통점이겠죠. 단점은 관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파트라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거주하는 그 내 소유용이지만 미국에서는 아파트라 그러면 다 임대용으로 분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3유닛 아파트다 그러면 세 채가 있는 그 집이 세 채가 있는 거를 3유닛 아파트, 뭐 4개가 있으면 4유닛 아파트라 그러고요. 또 크게는 뭐 200채, 300채가 있어서 뭐 300유닛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이제 그 레지던셜하고 커머셜이 있는데 레지던셜에서는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약간 이머전시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밤에 물이 새요. 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새요. 뭐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키친에 디스포잘 같은 걸 쓰잖아요. 그게 막혔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관리하는 걸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그룹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그룹은 뭐냐면 같이 모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100만 불 투자를 혼자 했을 때와 100만 불 10개가 돼서 1000만 불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묶어 놓으니까 내가 100만 불에 사서 팔아서 나 나와야 돼. 이게 쉽게 되지만 내가 100만 불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나올 때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3번이 없어졌네. 3번은 플리핑인데요. 이 플리핑이라는 건 뭐냐면 되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고쳐서 되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950년대 지은 집들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크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리모델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요게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핫했어요. 왜냐하면은 2012년부터 미국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50만 불에 사서 5만 불을 들여서 70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됐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땐 보통 이 서클에서 한 3개월을 보면서 10% 이익률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4번을 돌리면 1년에 40% 이익률을 받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핫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막 크레이지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 가격이 낮지가 않아서 플리핑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4번째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주식의
ETF 있죠? ETF 뭐 이런 거 있듯이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그 리츠 상품이라 그러는데요. 요거는 배당을 받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을 투자했든 100만 불을 투자를 했든 장사를 해서 남으면 그 배당금을 받는 형태니까는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 다섯 번째가 또 날아가구나. 다섯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 투자야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10만 불 투자하는 사람, 뭐 100만 불 투자하는 사람 같이 합쳐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얼굴 마주 보지 않고 하는 그런 또 뭐 예를 들면은 펀딩 회사 있거든요. 뭐 리얼티 모글 같은 그런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크게 미국에서는 투자하는 방법이 5가지로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임대부동산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고 편하고 또 내가 인컴 만들기도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성공 투자. 정말 투자할 때 내가 실패를 하겠다. 그리고 실패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뭘 설명을 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제 고객 하셨던 분들을 토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해서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집을 사셨어요. 근데 집을 사시면서 보통은 은행에서 20% 다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는 외국인을 위한 융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40% 다운을 하시면 외국인도 미국에 집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이자는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미국 이자는 한 2.75%가 되거든요. 다큐멘트 텍스 리포트 다 되면. 근데 외국인은 한 4.75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인컴으로 다시 바뀌면 재융자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융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내가 50만 불을 융자를 받아서 30년 하게 되면 이게 내는 비용이 똑같아요. 30년 동안. 단지 이 3,000불을 낸다고 쳤을 때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한 300불 정도가 원금을 갚는 거고 뭐 2007 그렇게는 차이 안 나겠구나. 한 500불 정도는 원금을 갚고 한 2,500불 정도는 이자라고 보면서 이 이분이 되는 게 한 15년에서 18년 사이가 되고 15년 융자를 받을 때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3,000불을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투자로 돌아오면은 이제 어떤 분이 40만 불짜리 집을 사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20% 다운을 8만 불을 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다운페이가 갑자기 누구한테 받기로 했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FHA 론이라는 게 있어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이제 미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조건은 First Home Buyer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만 다운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돈을 다운을 하고 집을 사셨어요. 근데 집을 사면 굉장히 좋은 게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퀴티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내가 40만 불에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지금 60만 불을 하면은 20만 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20%를 빼고 나면 48만 불이 되잖아요. 68은 48이니까 그러면 8만 불이 이 사람은 완전히 번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리파이낸스를 하면 3.5%로 보는 게 아니라 20% 이상을 보기 때문에 에퀴티를 뽑아서 다른 걸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낮아지면 재융자를 받아서 한 달에 300~400불 세이브할 수 있고 이거를 돈을 또 뽑아서 에퀴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40만 불을 샀는데 지금 한 거의 80만 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1년 만에 한 20%가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뭐 한 15%, 20% 차이는 있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또 굉장히 핫한 게 이커머스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뭐
거의 온라인 쇼핑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아마존이나 커스코나 월마트나 뭐 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예전은 굉장히 늦었는데 요즘은 아마존 못지않게 빠르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류 창구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제 여기선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저희는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얼마냐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불에 사셨는데 지금 350불 정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가지고 팔고 약간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좀 허름한 걸 사셨어요. 약간 플리핑하는 거와 이렇게 믹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0%의 이유를 남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막 달려오듯이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받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질문을 그래요?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줄은 몰라서.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앉으셔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들어보니까 네. 좀 궁금한 게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좀 주의할 점 법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외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을 샀는데 영주권이 나오는지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자나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집을 샀는데 뭐 90일밖에 못 머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환 거래라든지 이런 영주권 관련된 문제들 혹시 어떻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집을 산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건 이민법하고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나 그 투자 이민이라는 거를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고 내 집을 산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닐 거고요.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네, 그 외환 거래 관련해서 외환 거래는 원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를 달러로 바꾸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단지 합법적으로 나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오려다 보니 근데 정말 이 질문은 제가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환관리법은 저는 한국법은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큰 문제는 안 삼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자금 출처가 되거든요. 네. 네, 오늘 지금 미국과 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네. 방법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놓고 가면 되는 거죠?